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견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외국 사업자라 하더라도 한국에 국내 영업소가 있고 이를 통해서 국내 사업자들과 같이 경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을 적용해서 원사업자로 규제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서 갑질을 했던 외국 건설회사들의 국내 사업소 등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정박의 정용채 대표입니다. 요즘 경기가 참 안 좋습니다. 경기라고 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고 하지만 이번 정말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 이것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저희는 내실을 다지고 실력을 키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을 때 하도급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주제를 오늘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외국 대기업으로부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건설 하도급을 받는 경우 또는 제조 하도급을 받는 경우 과연 우리나라 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보호될 수 있느냐, 또는 외국 업체는 원사업자로 하도급법상 규제를 받느냐 문제입니다. 처음 나왔던 거는 나이키라고 하는 해외의 거대한 스포츠 신발 의류 사업자가 한국에 원단이나 신발들을 주문한 겁니다. 제조 하도급을 위탁한 거죠. 그런데 이 업체가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당했다, 부당하게 감액당했다, 또는 부당한 하도급법 위반을 당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은 규정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 간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인 나이키는 원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청구를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이후로 이 중소기업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민사소송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사가 그러하니 하도급법 위반을 다투지 않겠다, 하도급법 위반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민사도 쳤습니다. 이 업체가 너무나 억울하다 보니 헌법재판소에 외국 회사에 대해서는 원사업자로 보고 하도급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외국 법인을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정리가 된 걸로 평가가 되었죠. 근데 최근 공정의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180도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특히 중국 자본들이 한국에 리조트나 카지노 같은 걸 많이 지으러 들어왔죠. 이런 외국 자본들이 한국에 거대한 리조트 공사나 프로젝트를 할 때 꼭 본인들이 믿을 수 있는 건설회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럼 이 회사가 한국에 영업소를 차려요. 별도의 법인은 만들지 않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국내에서 건설업 등록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건설업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의 수급사업자들한테 하도급을 줘가지고 공사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국의 건설 경기가 나빠지고, 그리고 중국의 경제 상황도 상당히 심각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외국 건설회사의 국내 사업소가 한국의 수급사업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늦게 지급하거나 또는 추가공사에서는 대금을 주지 않거나 하는 여러 가지 하도급법 위반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하게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견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외국 사업자라 하더라도 한국에 국내 영업소가 있고 이를 통해서 국내 사업자들과 같이 경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을 적용해서 원사업자로 규제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서 갑질을 했던 외국 건설회사들의 국내 사업소 등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나 제재 처분을 했고, 이게 지금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어떻게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원고인
외국계 원사업자 측에서 하는 주장이 주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보더라도 외국 기업은 원사업자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국내 영업소가 있으면은 원사업자로서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바꾸는 거는, 이거는 상식도 맞지 않고 논리도 맞지 않고 이전에 했던 말과 다른 주장을 하는 신의 치기도 반하는 행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말만 들으면 상당히 그럴싸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함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고, 특별하게 국내 영업소를 설치하는 등 국내 사업자하고 거의 대등하게 시장 활동을 하는 경우까지 상정한 판단은 아니었다. 그래서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고, 곧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사실 사건들이 줄줄이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 안 났죠. 근데 제 생각에는 1심에서 공정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 하도급법에서는 외국 사업자가 원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외국 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외국 사업자를 원사업자에서 배제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 사업자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수급 사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에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이와 관계없이 사실 조세법정에서는 이미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 고정사업장 있는 경우에는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법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도급법에서도 이 법리를 채용해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사업자와 없는 외국사업자를 나눠가지고 하도급법 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 1심 사건에서는 공정위가 승소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승소와 무관하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도급법을 개정해서 명확하게 어떤 외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법으로 제재된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정해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